여러분은 종이로 만든 돈 지폐가 세계 최초로 쓰인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일까요? 아니면 금융이 발달했던 유럽의 영국일까요?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바로 1000년 전의 중국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가짜가 판친다거나 조금은 촌스럽다는 편견들이죠. 하지만 돈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실로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은 지갑을 아예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거지조차도 QR코드로 국어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과거에는 세계 최초로 종이 돈을 발명했고 현재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현금이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대륙에는 어떤 돈의 DNA가 흐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중국의 화폐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시죠.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작은 조개 껍데기를 한번 봐주세요. 아주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생겼죠. 고대 중국 상인들은 바로 이 조개 껍데기를 돈으로 썼습니다. 이것을 폐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한자를 배우다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재물을 뜻하는 재물제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물건을 뜻하는 재와 화자도 생각해 보세요. 돈과 관련된 한재는 공통적으로 조개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대 중국인들이 조개를 돈으로 여겼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고대 중국의 장터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무거운 물건 대신 주머니에 짤랑거리는 조개 껍데기를 넣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조개였을까요?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조개 아닌가요? 하지만 당시 중국 내륙 지방에서 바다조개는 구하기 힘든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단단해서 잘 깨지지도 않고 작아서 들고 다니기도 편했죠. 그야말로 완벽한 화폐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조개 껍데기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시장이 커져버린 것이죠. 이제 시간을 조금 더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거대한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 진시황의 시대로 가봅니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하자마자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돈의 모양을 하나로 통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나라마다 칼 모양이나 쟁기 모양처럼 제각각인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서로 모양이 다르니 거래하기가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진시황은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발량전이라는 동전을 만듭니다. 자, 여기 발량전의 모양을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겉은 둥근 원 모양이고 안에는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흔히 보던 엽전의 모양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겉은 둥글고 속은 네모날까요? 여기에는 아주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을 천원지방이라고 합니다. 즉 이 작은 동전 하나에 하늘과 땅 그리고 온 세상을 담으려 했던 겁니다. 황제가 이 동전을 통해 온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죠. 끈으로 꿰어차고 다니기 편하게 구멍을 뚫었다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 둥근 동전은 이후 2000년 동안이나 동양 화폐의 표준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송나라 시대로 점프를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밤낮으로 시장이 불야성을 이루던 곳입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규모가 커지다 보니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동전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단 한 필을 사려면 동전 2만 개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무게만 해도 50kg이 넘습니다. 쇼핑 한번 하려다가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었겠죠. 상인들은 이 무거운 동전을 수레에 싣고 다니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동전은 믿을 만한 환전소에 맡겨두고 그 대신 종이 영수증을 받기로 한 겁니다. 나중에 이 종이만 가져오면 다시 동전으로 바꿔준다는 약속 증서였죠. 그런데 쓰다 보니 이 종이 영수증이 너무 편한 겁니다. 굳이 무겁게 동전을 다시 찾을 필요 없이 이 종이끼리 주고받으면 되니까요.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지폐 교자의 탄생입니다. 교자는 서로 섞이고 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을 방문했던 마르코 폴로는 이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여행기인 동방견물록에 이렇게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황제의 인장이 찍힌 종이 조각이 진짜 돈처럼 쓰이고 있다니 믿을 수 없다. 서양 사람들 눈에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 가치를 가진다는 게 마법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렇게 중국은 서양보다 무려 500년이나 앞서서 지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입니다. 너무 시대를 앞서갔던 탓일까요? 편리함 뒤에는 무서운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이돈은 찍어내기가 너무 쉽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원나라와 명나라를 거치면서 황제들은 돈이 부족할 때마다 지폐를 마구 찍어냈습니다. 전쟁 비용이 필요하면 인쇄기를 돌리고 궁전을 지을 때도 인쇄기를 돌렸습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나니 물건값은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어제 쌀 한 가마니 사던 돈으로 오늘은 쌀 한 줌도 못 사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듣는 초인플레이션입니다. 결국 종이돈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경제는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무거운 은덩어리와 동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를 잃은 화폐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이었죠. 이런 실패의 역사를 딛고 중국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현재의 중국으로 시계를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지폐인 인민폐를 보면 모든 권종에 딱 한 사람의 얼굴만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한국의 지폐에 이황이 신사임당, 세종대왕 등 여러 위인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이것은 화폐를 통해 국가의 권력과 이념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에서는 이 마오쩌둥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거리의 노점상도 택시기사도 심지어 시골 할머니도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꺼내 QR코드를 찍을 뿐이죠.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실물 화폐를 완전히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중국은 신용카드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모바일 결제 시대로 직행했습니다. 위조 지폐가 너무 많아서 현금을 믿지 못했던 불신이 역설적으로 디지털 혁명을 앞당긴 겁니다. 이제 중국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국가가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전자돈을 만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제 편리함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통제하겠다는 국가의 야심이 담겨 있습니다. 1000년 전 황제가 둥근 동전으로 천하를 통제하려 했던 것과 닮지 않았나요? 형태만 동전에서 디지털 코드로 바뀌었을 뿐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개 껍데기에서 시작해 디지털 화폐까지 중국의 돈의 역사를 훑어봤습니다. 중국의 화폐의 역사는 단순한 교환수단의 발달사가 아닙니다. 광활한 대륙을 하나로 묶고 통제하려는 권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인류 최초로 종이 돈을 만들었던 나라가 이제는 종이 돈을 없애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실험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흐름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돈의 역사를 알면 미래의 흐름도 읽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일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중국으로의 시간여행 즐거우셨나요? 옛날 중국의 장터에서 들리던 동전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도 들리는 듯 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르코 폴로가 느꼈던 그 경이로움을 여러분도 조금이나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지갑 속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돈에도 수천 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나라의 돈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나라나 화폐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여행의 목적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다음 여행을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돈의 흐름을 쫓아 떠나는 시간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중국의 화폐 속에는 실패와 혁신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때로는 과도한 욕심으로 경제를 망치기도 했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쌓여 지금의 거대한 경제 대국 중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화폐 역사에서 도전 정신과 경계심을 동시에 배워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항상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편리함 뒤에는 언제나 감시와 통제라는 그림자가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디지털 화폐 세상이 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갑이 사라진 세상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줄까요? 아니면 족쇄가 될까요? 정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해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런 통찰을 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행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보았던 장면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반짝이는 조개 껍데기, 묵직한 엽전 꾸러미, 그리고 황제의 도장이 찍힌 낡은 종이 돈까지 이 모든 것이 인류가 걸어온 경제의 발자취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지적인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돈의 주인이 되어 현명한 경제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여행 티켓을 가장 먼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루할 틈 없는 돈의 역사 가이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에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저의 임무이자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즐거움을 계속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시공간을 넘나드는 돈의 역사 가이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